도시 커먼스하고 커먼스로서의 도시라고 하는 개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배경이 있는데요. 커먼스라 그러면 우리말로 앞에 저 강연하신 분도 이제 계속 커먼스라는 말을 이게 쓰셨습니다만은 이게 번역하기가 참 좀 고약하죠. 그래서 처음에 공유지, 뭐 공유재산 이런 말을 썼는데 공유지라는 말을 쓰고 공유재산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농촌이라든가 어촌이라든가 이런 산림, 이런 천연 커먼스 같은 것들로만 자꾸 이해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커먼스 이제 앞에 강연에서 들으셨겠지만은 커먼스라는 개념이 절대로 이렇게 협소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맥락을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더더욱 멀게 생각을 하고, 그건 제주도 저기 초지라든가 어디 어촌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 복닥복닥 모여 살고 땅 한 평에 3천만 원, 어디 서울 어디는 그렇다고 그러던데 아파트 평당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곳에서 도시에서 커먼스가 웬 말이냐. 그래서 도시랑 커먼스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오히려 그걸 반대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오스트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천연 커먼스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함의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21세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닥쳐있는 생태 위기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못지않은 적실성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도시에서의 커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층간소음 문제 있죠? 그 층간소음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저는 이거를 이게 제가 만든 개념이고 제가 쓰는 개념이고요. 여러분께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을 저는 써요. 이 말에 조금 맥락이 있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씀을 개념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공유지라든가 공유재산은 네 것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요,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막 이놈도 갖다 쓰고 저놈도 갖다 쓰고 아무도 관리 안 해가지고 결국은 황폐해져서 모두 다 망하고 만다.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런 종류의 내용을 담고 있고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사유지의 비극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커먼스가 될 수밖에 없고 커먼스가 돼야만 하는 걸 갖다가 굳이 이걸 갖다가 사유재산이다라고 재산권을 설정을 하고 네 거다 내 거다 하고 싸우다가 다 같이 망하는 사태. 저는 이게 사유지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21세기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못하지 않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때문에 생겨나는 비극보다 사유지의 비극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 사유지의 비극의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들려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층간소음 같은 겁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글자 그대로 살인 나는 일이 많죠. 사람들 막 싸우고 그럽니다. 근데 층간소음 문제가 왜 생기느냐? 간단해요. 이게 사실은 커먼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걸 서로 사유재산이라고 우기다가 되는 건데, 우리 집 천장은요, 윗집의 바닥입니다. 그렇죠? 공동주택, 도시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형태가 주된 지구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이걸 갖다가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막 몇 층 계속 올리다 보면은 결국 천장과 바닥을 윗집과 아랫집이 공유하는 공유재산 커먼스가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이사를 들어온 윗집과 아랫집 어두구도 이게 커먼스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공간 안에서는 먹고 다니든 가족끼리 무슨 테니스를 치든 말든 우리 사유지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층간소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요. 이 어반 커먼스라는 개념을 제가 우선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 얘기를 다시 들어갈게요. 아까 말한 대로 이 개방지, 오픈필드랑 커먼스는 완전히 다른 거고, 도시에서는 커먼스, 그러니까 오픈필드가 아니라 커먼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층간소음의 예를 듭니다. 지금 층간소음 문제를 갖다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떻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윗집하고 아랫집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걸 해결을 하라고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 상황에 안 닥쳐보신 분들이에요. 이게 좀 문제가 심해지면요, 정말로 살인도 납니다. 살인도 나고, 저는 윗집 아저씨가 야구바타 들고 와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왜 벌어지느냐? 어반,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환경은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서 창출되는 자산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성격은 무형자산이에요.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등등 하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도시는 집적이 될 수밖에 없고 무엇을 이걸 분명히 누구의 사유재산이라고 말하기 힘든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 공유재산이라고 그러니까 커먼스라고 인정을 안 하고 여기 다 이름표를 붙여서 누구의 사유재산이다라고 이름표를 붙여버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이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그 천장은 있잖아요. 윗집의 바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시멘트 덩어리입니다. 동일한 콘크리트 덩어리인데 이 동일한 콘크리트 덩어리는 이게 도시의 현실입니다. 윗집하고 604호하고 504호가 공유하는 커먼스예요. 그런데 504호도 604호도 이게 커먼스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집안에서는 그냥 사유재산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냥 살아요. 막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애들 뛰고 막 뻘거벗고 가족들 펄펄 뛰고 좀 그런데 이걸 놓고서 윗집 아랫집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이다라고 잘못 알려지는 건 사실은 개방지 오픈필드 개방지의 비극인 거예요. 여기서 개방지의 비극이 생겨납니다.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때 경찰 아저씨 불러온다고 하더라도요 개입 못해요. 경찰 아저씨가 개입할 수 있는 거는요 아까처럼 그 한 사람이 뭐 빠따를 휘두른다든가 이런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거기에 한해서만 개입을 하지 이 분쟁 자체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도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서로 대화를 풀어라 자꾸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요. 이러지 말고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도시에서 커먼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를 갖다가 오픈필드로 놔두고 있는 거니까 이러지 말고 층간소음의 그 문제가 되는 이 콘크리트 덩어리 504호와 604호 사이의 콘크리트 덩어리는 커먼스라고 규정을 해야 됩니다. 504호 주민과 604호 주민과 그 다음에 그 주변 이해관계 당사자들 그 야구바다에 맞을 뻔한 그 404호 주민이었던 뭐 이런 사람들까지 각자 어떤 의무와 권리와 책임과 관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명시적으로 해가지고 도시 준칙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데시벨을 측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커먼스 개념을 들어와야 이 층간소음 문제가 풀리지 이게 지금처럼 오픈필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층간소음 얘기를 꺼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이 문제의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산림과 어촌과 농촌에만 커먼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에 얼마나 많은 커먼스가 있어야 되는지 한 예를 들라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의식을 못 하는데요. 그 동네 놀이터도 커먼스입니다. 이 동네 놀이터를 갖다가요. 잘 관리하면 아주 훌륭한 동네 재산이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동네에서는요. 그 동네 놀이터를 가지고 그 키즈 카페처럼 만들어서 관리를 해요. 동네 주민들이. 그래서 그 애 기르는 그 어머니들 거기 나와가지고 애들 그 풀어놓고서 같이 수다도 떨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그 아이들을 하고 놀아주는 자원봉사자가 가끔 나와요. 그 시간 정해놓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놀이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들은 거기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그 놀이 지도사에 따라서 같이 재밌게 놀고 이렇게 되면은 도시에 있는 그 버려져 있는 그 놀이터 녹슨 철봉의 놀이터라고 하더라도 훌륭한 이걸 커먼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주 훌륭한 저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옛날에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베니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이 사람들이 옛날에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전 유럽에서 그 베니스가 인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2, 30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인구였는데 전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다. 근데 인구 2, 30만 밖에 안 되는 우리가 왜 가장 잘 사느냐라고 하는 걸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뭐 하나씩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도시라고 하는 공동의 규율에 맞춰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이 발달을 하고 산업이 발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부가 창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베니스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의 도시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우리 도시의 부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즘 말로 하는 무형자산이죠.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되는 건데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그 어떤 수도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놀이터, 뭔 놀이터는 아니겠죠. 상하수도라든가 방어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물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 모두가 스스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룰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이 베니스 사람들의 생각을 보게 되면은 도시라고 하는 곳, 한정된 공간에 수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문화 같은 무형적인 것들, 사유재산으로 만들기 대단히 힘든 무형적인 것들을 주로 생산하는 오늘날의 도시에서는 커먼스로 지정해야 될 대상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커먼스로 지정하지 않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유지에 비해서 도시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개념은 이제 어반 커먼스라고 하는 건데요. 도시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커먼스들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반 커먼스, 그러니까 보통 도시 커먼스라고 하게 되면요, 도시 안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다종다기한 커먼스들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놀이터라든가 버려진 빈 땅이라든가 버려진 빌딩을 공동 농장으로 만들고 공동 사용시설 같은 걸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어반 커먼스라고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이 개념이 발달을 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커먼스로 봐야 된다는 개념으로까지 발달을 합니다. 이게 최근에 한 10년 전, 한 15년 전 정도부터 나타났던 그 어떤 운동의 진전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일 유명한 곳은 이제 그 이탈리아의 볼로냐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크리스티안 이아이오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뉴욕 대학교 법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볼로냐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커먼스로 개조하자라고 하는 도시개혁의 큰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볼로냐 규약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서를 갖다가 결국 볼로냐시가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도시 전체를 갖다가 새롭게 커먼스의 개념으로 완전히 다시 본다라고 하는 그 것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재산이라고 봐야 하는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포괄적인 규약을 마련을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개별 하나하나의 그 낱개의 도시 커먼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컨스를 바라보게 되면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죠. 이게 도시로서의 커먼스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하나의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실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에 아마 대구시도 지금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학령 아동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옛날에는 농촌에서 폐교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도시 폐교가 지금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어디가 있냐면은 서울의 그 종로라고 제일 번화한 거리가 있죠. 그 종로에 그 낙원상가 뒤에 보면은 이름이 교동초등학교인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초등학교예요. 그 구한말에 맹그러진 그 초등학교인데 여기가 지금 폐교가 될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땅값이 얼마겠어요? 그 종로하고 안국동 사이 거기니까 이거를 갖다가 땅값을 하면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까지 그럼 이런 땅이 나오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느냐? 이게 지금 뭐 서울시 건지 아니면 뭐 종로구 건지 아니면 무슨 뭐 법무부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도시 어떤 경우는 뭐 철도청이 쥐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교육부가 제가 생각에 아마 교육부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학교들이니까. 그러면은 이 학교에서 이걸 갖다 보통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 사들인 업자들이 여기다 호텔을 짓거나 빌딩을 올리거나 또 뻔하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부터 나오는 폐교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이 공동의 교육 자산은 도시 커먼스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공동 주방이 만들어지고 공동의 도시 농업이 행해지고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는 아주 소중한 도시 커먼스로 여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운동장에서는 도시 농업을 하고 교실에서는 교육과 돌봄과 그다음에 식당, 레스토랑 경영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폐교를 전환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려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말이 쉽지. 이 폐교를 둘러싼 법적 규제와 그다음에 소유권 문제와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아이디어를 시행하겠다면 아마 사방에서 반대하고 뭐 난리가 날 텐데 이 문제를 한 번에 뚫고서 좀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을 전체를 커먼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포괄적인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서의 규약 같은 게 필요한데 이탈리아 볼로냐 사람들이 그런 거기에 해당하는 규약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아이오네 교수 등이 주도한 그 볼로냐 규약 여기에서 나온 도시로서 커먼스로서의 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까지 지금 발전한 상태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제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